안녕하세요. 하남시청역 씩씩한 약사입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당뇨 탈출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예전에는 소갈병이라고 해서 다음, 다뇨, 다식의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한약을 써서 치료를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증상이 미처 나타나기도 전에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 진단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 인구수가 늘어나서 당뇨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기도 했고, 또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당뇨 수치가 너무 범위가 좁다라는 것도 한몫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럼 당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시하는 해답은 혈 부족, 즉 진액 부족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혈액 중에 당을 세포 안으로 못 넣어서 혈액 중에 당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당뇨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슐린은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은 진액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액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액은 혈액을 포함해서 우리 몸 안의 모든 액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즉 빈혈이 아니더라도 진액 부족은 있을 수가 있고 당연히 당뇨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액 부족은 어떨 때 일어나는가입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즉 피말리는 스트레스는 혈 부족을 급격히 일으켜 당뇨가 오는 것입니다. 단골분 중에 본인이 이제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은 후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어서 할 수 없이 30년 동안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매번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남성분들의 과도한 성생활로 혈 부족을 일으키면 또한 당뇨가 발생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혈액이 적은 양의 정액을 만들기 때문에 혈 부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예로 매일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본인의 활발한 성생활을 제게 은근히 좀 자랑하셨던 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예를 들게 되었어요. 세 번째가 운동 부족입니다. 옛날에는 부자병이라고 불렸던 당뇨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혈당을 미처 소모시키지 못하는 생활 탓입니다. 자동차나 엘리베이터 등이 많아지면서 신체 움직임이 적어진 탓이죠. 실제로 매일 출근길에 걸어 다니거나 등산을 일상화하면서 당뇨를 탈출한 예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은 당뇨의 증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당뇨가 진액 부족과 연관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의 증상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 다뇨, 다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즉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수분이 우리 진액의 일부분이기도 해서 그걸 보충하고자 하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또한 물을 많이 마셔서 혈당을 낮추기 위한 우리 몸의 또 반응이기도 해요. 다뇨, 즉 소변을 많이 자주 보는 것은
물도 많이 마셔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혈액 중에 그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한 우리 몸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다식, 즉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진액을 채워서 인슐린을 만들기 위한 그 우리 몸의 또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이니 정상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주고 잘 먹어주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체에서 이제 필요한 수분과 음식을 보충해 주면서 높아진 혈당은 등산 같은 숨찬 운동으로 떨어뜨려 주면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이어트를 몇 년 전에 하게 됐는데요. 그때 24시간 당뇨 체크가 가능한 그 혈당기가 이 팔뚝에 차는 게 있어요. 2주 동안만 가능한 건데 그 핸드폰으로 갖다 대면 밥을 먹거나 또는 뭐 수시로 사탕을 먹거나 뭐 계란을 먹거나 했을 때 계속 재볼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떨어지는지 볼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것은 제가 뭐 계란만 먹고 이럴 때는 당연히 그 수치가 안 올라요. 뭐 70, 80 또는 100 이렇게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당이 땡기니까 이 사탕을 하나를 먹게 됐는데 사탕 하나를 먹었는데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때 너무 극심한 진액 부족 증상이 되다 보니까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 중에 사탕 한 개를 먹어서 나온 그 당조차도 처리할 수 없는 인슐린이, 그러니까 처리도 할 수 없게 인슐린이 안 나온 거죠. 이런 그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이게 직결되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어제 30대 남성분이 오셨는데요. 체중 감소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엄청 높게 나온 겁니다. 본인은 평소에 소식가에다가 식욕도 요사이 없어서 덜 먹었는데 당뇨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분한테 지금 당뇨가 너무 높으니까 더 먹지 말라고 하면 이분은 정말 죽으라는 것밖에는 안 되겠죠. 현대의학은 진액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췌장 세포를 쥐어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하는 약이나 또는 혈액 중에 당만 떨어뜨리는 약을 쓰고 식생활을 또 제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액 부족을 더 지속시켜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더욱 저하시키게 되고 또 혈당 수치가 또 안 내려가니까 약을 또 2가지 또 3가지 이렇게 더해서 혈당을 낮추다가 안 되면 인슐린 주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뇨 환자의 비극은 높아진 혈당 수치를 운동으로 내리려 하지 않고 약물을 투약하여서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시달리면서도 당뇨약은 못 끊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당뇨는 다음 다뇨, 다식, 또 체중 감소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런 증상이 없는데 나오는 고혈당 수치는 일시적이고 운동을 해서 떨어뜨리면 되고 진정한 당뇨가 아니다는 거예요. 반대로 혈당 검사에서 정상인데 이렇게 다음 다뇨, 다식 이런 체중 감소 증상이 있으면 이건 진정한 당뇨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많은 수분과 영양 섭취를 해주어서 췌장의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 세 번째, 높아진 혈당은 반드시 숨찬 운동으로 낮추어주고
많은 당뇨는 운동 부족으로 오니까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자입니다. 물론 예로부터 당뇨에 쓰는 한방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요법과 병행하시면 당뇨 탈출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당뇨라고 진단하는 수치가 너무 범위가 좁다라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임교환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당뇨병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니 구입하셔서 보시면 당뇨 탈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동의하시기는 어려운 내용이었겠지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